생활정보973 오늘은 탈모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모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973번으로 보내주세요. 전문의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나용필 모피부과 나용필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탈모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숱이 많아도 걱정되고 없어도 걱정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 이 원인을 어디에서 보면 될까요? 우리 머리카락은 빠지고 새로 자라는 모발 주기가 있는데요. 하루에도 정상적으로 한 70에서 80개 정도 빠지고 또 같은 양이 새로 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모근이라고 하는 두피 안에 존재하는 조직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루에 약 0.35mm씩 자라고요. 한 달이면 약 1cm씩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한번 빠지면 새로 자라는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한 3년에서 6년 정도 자라고 또 빠진 다음에 새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감을 때 또 머리를 빗을 때 일상생활을 할 때 그 머리가 빠지게 되는데요. 그 빠진 자리에서는 정상적으로 한 2, 3개월 후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니까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이게 그 탈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양이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희가 한 가닥 한 가닥 세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봐야 할지가 궁금해요. 보통 하루에 한 70에서 80개 정도는 빠지고 또 새로 난다고 그러는데요. 네.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질 때 우리가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개를 계속 세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한 뭉탱이씩 머리카락이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머리를 감으실 때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머리카락이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탈모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머리카락이 점차 가늘어지면서 모발숱이 적어지고 두피가 비쳐 보이고 이마가 넓어지는 증상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또 가늘어지면 모발의 성장 주기,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정상적으로 3년에서 6년 정도 자라고 또 빠진 다음에 또 새로 나는 게 정상인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 몇 개월 내지는 한 1년 이내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시기로 들어가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데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진 이유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조직인 모근 조직에서 모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억제가 되어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 합성이 떨어지고 모근 조직 자체가 가늘게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근 조직이 가늘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유전적인 소인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사춘기에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근에서 단백질 합성이 떨어지고 모근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게 됩니다. 네. 자,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탈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풍서우로 매월동에서 시청 방향인데요. 서창교차로 100m 전 이 구간 4차로 중에 4개 차로 중에 2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방치 중입니다.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이동하고 있으니까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합류 구간인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8582님 알려주셨어요. 제보 고맙습니다. 자, 매월동에서 시청 방향 풍서우로 서창교차로 100m 전이니까 구간 참고해서 안전운전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보 고맙습니다. 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지 않으면 탈모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가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현재 그 남성 호르몬과 연관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과정을 억제한 약물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1997년 미국 FDA에서 탈모 치료제의 허가를 받아서 많은 남성분들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약물이 효과를 나타낸 기전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이 머리카락을 가늘어지게 만드는 탈모 유발 물질로 변환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남성 호르몬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탈모가 일어나는 과정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상당히 안전하게 복용이 가능하십니다.
복용이 가능한 것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탈모약에 대해서 좀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가요? 네, 현재 미국 FDA에서 탈모 치료제로 승인받은 후에 약 26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많은 탈모 환자분들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검증이 되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남성분들의 탈모 치료제를 임산부가 복용하셨을 때 태아의 성기 발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남성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40대 이후에 1에서 2% 정도 성욕 감퇴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심리적인 원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약을 드시다 보면 대부분 그런 불편한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게 됩니다. 혹시 부작용이 심하신 경우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그 불편감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약물 치료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시면 약을 드시는 동안 탈모의 진행을 90% 이상 예방하고 또 다소간의 호전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한 중기 이후에는 이러한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되는 효과가 한계가 있어서 자가 모발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발이 수술은 뒷머리카락을 이용하여 탈모가 진행된 부분에 이식해주는 수술 방법인데요. 탈모가 많이 진행하더라도 뒷머리카락이 유지되는 성향이 있어서 이 뒷머리카락을 이식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식한 모발은 탈모가 잘 발생하지 않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서 한 번 이식한 모발은 평생 또 자라게 됩니다. 네. 저도 주변에 이렇게 이식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모발이 풍성해져서, 효과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는데도 그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모발 수술은 그 모발의 채취 방법에 따라 크게 절개식 방법과 비절개식 방법, 또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복합식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개식 방법은 뒷모발을 우리 두피 피부와 함께 가늘고 길게 채취하고 그 자리는 봉합한 다음에 채취한 피부편에서 모낭을 모낭 단위로 분리하여 이식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직접 모낭을 보면서 모발을 분리하기 때문에 모발의 생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비절개식 채취 방법이 있는데요. 두피에 0.9에서 1mm 정도 크기의 작은 구멍을 뚫고 모근을 뽑아내는 채취 방법입니다. 절대 봉합이 필요 없어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에서 선호하신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뭔가 그 단어가 그렇잖아요. 절개식, 뽑고, 그리고 뭐 구멍을 뚫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혹시 통증이지는 않을까 좀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때요? 네, 모발 이식 시에는 이제 두피에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 수술하게 되는데요. 우리 치과 마취에 이용한 국소 마취약을 피부에 주사할 때 약간 따끔따끔하지만 마취가 되면 통증이 없어서 통증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또 시술이 잘 끝난 이후에 그 관리를 잘 하시는 거잖아요. 모발 이식 후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모발 이식 후에는 이식한 모발이 잘 생착이 될 수 있도록 10일 정도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은 수술 직후에 바로 가능하지만 심한 운동이나 사우나, 두피를 심하게 문질러서 샴푸하시는 행동은 수술 후 10일 정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휴가를 내실 필요는 없지만 모발이 생착되는 초기 한 2, 3일 정도는 휴가를 내셔서 집에서 쉬신 후에 출근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에 두피 문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쪽 같더라고요, 보면. 두피 문신, 이게 또 탈모 치료에도 혹시 도움이 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또 받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두피 문신은 이제 두피에 검은색이나 회색 색소를 이용해서 작은 점을 찍어서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모발을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두피 색조를 바꿀 수 있어서 정수리나 가르마 부위가 비어 보이는 환자분들에서 그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한 경우는 두피에 남아있는 색소가 간혹은 어색하게 비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탈모 치료를 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 두피 문신 시술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자의 그 뭐랄까 두피 상태에 따라서 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요. 우리 5565님께서 예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매운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할 때 머리에서도 좀 땀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건 괜찮은지, 그리고 또 염색이나 파마는 좀 어떤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어요. 이제 뭐 두피에 이제 땀이나 그 피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율신경계가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약간 탈모가 있는 분들에서 두피 열이 많고요. 또 이렇게 땀이나 피지 분비가 늘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탈모가 있으면 두피에 있는 모근 조직의 변화가 생기는데, 또 주변에 있는 신경 조직도 변화가 생기면서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땀이나 피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는 직접적인 탈모를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 청결하게 두피 샴푸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파마나 염색 같은 경우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두피 자극이 되면서 탈모를 또 촉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염색이나 파마는 좀 자제하시고, 혹시 염색약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알레르기 없는 염색약으로 바꾸시면서 염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7632님도 일하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앞쪽 윗머리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역시나 이 두피에도 스트레스가 좀 많은 작용을 하나 봅니다. 네. 여기 스트레스는 우리 모근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서 모발로 가는 영양분, 산소가 감소하면서 탈모를 좀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마가 넓어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과 연관된 유전적인 탈모 소인이 혹시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이제 약물 치료해서 예방하는 치료를 혹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저희 건강과 또 사랑까지 보내주신 우리 7632님, 이 앞머리도 제가 지켜드릴 수 있도록 스트레스 다 풀어드릴게요. 좋은 음악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그때그때 필요한 치료들을 잘 받는 거, 너무 늦지 않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탈모, 네, 그렇습니다. 탈모는 좀 시간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탈모가 의심되신다면 미리 치료를 보시고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월정보973 나용필 원장과 함께 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승훈의 노래 같이 듣고 갈게요. 비 오는 거리.